안녕하십니까. 문헌의료재단 서울병원 이내과 원장 황의남입니다. 한국인의 5대 암 중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꼭 빠지지 않는 암이 있는데 위암과 대장암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미지 검사로 이제 방사선이라던가 초음파를 통해서 검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기들과 달리 위와 대장 내시경은 내시경을 삽입함으로 해서 직관적으로 점막 상태를 평가할 수 있고 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검사를 받으러 오셔야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그 검사를 얼마나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나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검사를 안 해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큰 오산이고요. 증상이 생길 정도가 되면 이미 치료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검진 또는 이제 내시경은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한 이제 내시경적 절제가 가능할 때 발견이 되면 수술까지 가는 큰 일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 내시경의 큰 의의를 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내시경은 이제 어떻게 검진을 받아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8시간만 금식을 하면 이제 내시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녁 6시까지는 식사를 하셔도 되고요. 단 가볍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6시 이후에는 식사를 하시지 말고 12시 이후에는 물도 드시지 말고 일찍 내원하셔 내시경을 받으시면 되고요. 반면에 대장 내시경은 조금 다른 게 이제 대장에 비워줘야 검사가 가능한데 대장에는 항상 변이 차 있죠. 절대 그냥 비워지지는 않습니다. 물로 씻어내야 되고 최근에는 대장 정결 약물이 점점 가벼워지고 이제 먹기 편해지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이제 곤욕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다만 대장 내시경처럼 대장을 직관적으로 강력하게 검진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그 잠깐의 고통을 참아내시는 게 훨씬 더 건강을 위해서 좋을 수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3일, 4일 전부터는 대장에 남을 수 있는 음식들, 대표적인 게 찌가 있는 과일이라던가 나물류라던가 김치류라던가 큰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들 또는 긴 미역 다시마식 찐득한 진액이 나오는 음식들 그런 찌꺼기가 남을 수 있는 음식들을 3일 전부터 피하시고 검사 전일 점심까지 식사를 하시고 저녁은 금식 이후에 약물을 통해서 대장을 싹 비우고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수면 내시경과 비수면 내시경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론 이제 수면과 비수면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수면 내시경 할 경우에는 고통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또한 검사 후에 운전이라던가 중요한 결정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되고요. 비수면 같은 경우는 잠깐의 고통을 참아내면 그 이후의 생활이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고통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수면으로 받아야 되느냐 비수면으로 받아야 되느냐는 하기 전에는 모르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내시경을 하기도 하지만 받기도 합니다. 다만 그 고통이 참을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수면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도 한 번은 시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검사를 언제 시작해야 되느냐 또 이제 가족력이 있는지도 중요하고요. 가족력이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5년 먼저 검진을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내시경은 증상이 있을 때는 당연히 받아보는 것이 좋고요. 증상이 없을 때라도 이제 보통 40대 이후에는 한 번씩은 2년마다 꼭 챙겨받는 것이 좋고요. 가족력이 강력하게 있다거나 과거 검사상 암의 전구병 변이 될 그런 변성들이 있다거나 하면은 조금 더 주기를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는 이제 50세 이후부터 대장암이 호발한다고 돼 있고 그 이후에 검진을 권유하고 있는데 암을 발견하기 위해서 대장 내시경을 하는 건 조금 옛날 얘기고요. 암의 전구병변인 용종을 다 찾아서 떼줌으로 해서 암으로 이행하는 거를 70에서 90%까지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용종 절제를 목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경우도 하나의 큰 축이 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용종이 처음에 세포 수준에서 생겨서 암으로 이행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데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20년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보통 50세 이후에 대장암이 호발한다고 치면 그 씨앗이 되는 용종은 이미 5년, 10년, 20년 전에 발생하는 게 맞기 때문에 물론 사람마다 또 리스크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가족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40세 이상에서는 적어도 4, 5년에 한 번씩은 대장 내시경을 검진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환자들이 병원에 올 때 나는 100% 암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검진, 이제 우리가 내시경, 대장 내시경의 가장 큰 의미는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건강함을 확인하는 목적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질환이 생기면 그때는 이제 검진이 아니라 치료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검진은 증상이 없을 때라도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워낙에 나라에서 시행하는 여러 내시경 사업들을 통해서 활발하게 검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편승해서 주기적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면을 하게 되면 이제 극도의 수면 상태를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주무실 때 평소에도 그런 상황이 100% 재현대라는 이제 절대적인 인과관계는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수면 무호흡이 있으신 분들, 코골이가 있으신 분들은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을 수면으로 진행할 때도 같은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럴 경우 이제 세심한 모니터링이 중요한데요. 산소 포화도라는 건가 이제 환자의 상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피부 색깔이라던가 또는 그런 모니터링을 같이 시험을 해서 안전하게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수면 내시경에 비적응증은 없습니다. 다만 수면을 하는 것이 이득이 되는가를 따져서 결정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70세가 넘어가게 되면 수면 내시경을 진행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나는 내시경을 수면이 아니면 절대 진행할 수 없다, 아니면 이제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없다라고 하시면 일단 의사와 상담을 하고 수면이 가능한지 여부를 가늠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문헌의료재단 서울병원 내시경실은요, 기본적으로 10,000건 이상의 대장 내시경을 시행받은 숙련된 의료진이 안전하게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내원하셔 주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1년의 검사 건수는 저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많이 하는 사람이 꼭 잘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당연히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진행할 수 있는 거겠죠. 문헌의료재단 서울병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헌의료재단 서울병원 이내과 원장 황의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